대치동에서 학원 안 보내는 게 가능해? 수진 씨, 아들 학원은 어디 보내요? 대치동에서 집에서 가르치는 엄마는 처음 봐요. 강남 대치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VIP룸. 학부모 회장 김서연의 목소리가 너무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김서연은 에르메스 백 손잡이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홈쇼핑에서 급하게 산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례에 참는 쪽을 선택했고 분위기를 깨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말리거나 제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서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 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 손을 잡고 웃었고, 집에서는 괜찮아요라는 말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손주 숙제만 봐주던 제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를 함부로 건드린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다시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서연의 무대였습니다. 강남 대치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VIP룸 한가운데 가장 비싼 와인 옆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중심이었다. 이번에 우리 애는 영재원 2군데 붙었어요. 수학은 이미 중등 선행 끝났고요. 영어는 원어민 튜터가 집으로 와요. 말은 자랑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결국 시선이 테이블 끝으로 옮겨왔다. 수진 씨는요? 김서연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마치 정말로 궁금하다는 얼굴이었다. 아들 학원은 어디 보내요? 잠깐의 정적.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집에서 제가 가르쳐요. 그 순간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아, 누군가 짧게 웃었고 요즘도 그런 분이 있구나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김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대치동에서 집에서 가르치는 엄마는 처음 봐요. 요즘 애들은 정보 싸움인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혹시 형편이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 질문은 배려가 아니었다. 확인 사살이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 말 뒤에 붙은 건 이런 표정이었다. 이해한다가 아니라 정리했다는 얼굴. 그리고 바로 이어졌다. 애 아빠 사업 정리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드시겠다. 그녀는 에르메스 백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딱 소리가 나게. 우리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한번 받아보세요. 잠시 멈춘 뒤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친구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그 말에 누군가 작게 웃었다. 누군가는 와인을 마셨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날 나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의 기준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역할을 조용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았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늘 하던 말이 입에서 나왔다.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봤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는 손. 오늘 또 그런데 다녀왔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그 사람이 선을 넘었네. 전화가 끊겼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세상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핸드폰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레스토랑 VIP룸 단체 사진. 20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 찍은 것이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일찍 가셔서 아쉽네요. 다음엔 끝까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빼고 찍었을 뿐입니다.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준호 엄마 바쁘시나 봐요. 애 아빠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좀 배려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2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대치동에서 학원 안 보내는 건 애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엄마 자존심 때문에 애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 공감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아침 식탁?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톡방 알림. 12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 선 넘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한참 후, 이제 됐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동안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무섭게 조용한 목소리. 김서연, 학부모회장. 남편은 변호사래요. 뭐하는 변호사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2주 후 학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 안내. 단톡방이 들끓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들 수업 보는 날이네요. 영재원 다니는 보람이 있을 듯. 준비 많이 시켰어요. 김서연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 예약했어요. 다 같이 차 한잔해요. 준호 엄마도 꼭 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김서연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엄마 공개 수업 오시죠? 준호는 요즘 수업 따라가나요? 학원 안 다니면 좀 힘들 텐데.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수업 전날 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시죠? 응, 갈게. 준호야, 할머니가 내일 같이 갈게. 할머니도요? 할머니가 내 수업 보고 싶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내일 당당하게 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옷장에서 샤넬 재킷을 꺼내셨습니다. 공개 수업 당일 교실 뒤편에 학부모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들어가자 김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할머니도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있었지만 준호만 혼자였습니다. 그룹 활동하는데 김서연 아들이 대놓고 준호를 따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야, 준호.
너 학원 안 다니지? 그래서 문제 못 푸는 거야? 준호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준호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다. 그 말에 준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김서연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들었어. 친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부모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댁 아드님이 멀쩡한 우리 준호한테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김서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애들끼리 장난으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제게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가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학부모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분위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하게 살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 넘었어. 애까지 건드렸으니까. 시어머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윤미선입니다. 학부모 간담회. 이번 주 안으로 잡아주세요. 공식 석상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협회 이사님, 법률사무소, 등록 서류 보내주세요. 또 전화. 동문회장님, 김서연, 졸업생 명단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전화. 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학교 이사회 명의로. 전화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간담회 준비 사항 1, 신분 공개 2, 거짓말 폭로 3, 공개 사과 요구. 그리고 마지막 줄. 아이를 건드린 대가는 크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학교 공지가 떴습니다. 긴급 학부모 간담회 일시 3일 후 장소 학교 강당 전체 학부모 참석 필수. 김서연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간담회네요? 무슨 일이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인가 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일 후, 엄마 옆에 당당하게 앉아 있어. 그리고 아무 말하지 마.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시어머니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등록증, 사본 김서연 학력 조회 결과, 교육재단 이사 명단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모두 빈틈없이 정리됐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3일 후에 뭐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지켜줄 거야. 준호가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고. 3일 후, 학부모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단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제일 앞줄에 앉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준호 할머니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푸른 교육재단 전 이사장, 윤미선 이사장님이십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학교 포함 3개 학교가 저희 재단입니다. 현재는 명예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서연을 봤습니다. 오늘은 학부모회장 김서연 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김서연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셨죠? 스크린에 서류가 떴습니다. 정의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 사무직원 1명.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 사무실입니다. 대형 로펌이 아닙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파슨스 대학 졸업이라고 하셨죠? 다음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동문회 명단입니다. 김서연, 이 이름이 없습니다. 국내 전문대 중퇴가 맞습니까?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캡처본입니다. 스크린에 단톡방 내용이 떴습니다. 준호 엄마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배려해줘야죠. 애 아빠가 힘드시니까. 학원 안 보내는 건 애한테 가혹한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개 수업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김서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발표력이 다르죠. 김서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부모회장 선출 과정 기록입니다. 투표 없이 자진해서 하셨죠? 왜였을까요?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허상을 유지하려고.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과하세요.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학부모들을 봤습니다. 여러분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범입니다. 학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을 집단으로 무시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톡방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 댓글들 누가 달았습니까? 명품 가방 들고 고급 레스토랑 가면서 사람의 품격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까지 건드렸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을 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 측 입장은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회장 김서연 씨, 즉시 사퇴 처리하겠습니다. 학부모 간 차별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를 마지막으로 하나 꺼냈습니다. 재단 이사회 결정입니다. 향후 학부모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합니다. 명예이사인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서연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서연 씨 자격지심에 사람을 평가하고 선동해서 대장 노릇한 대가가 이겁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학부모들 앞에 섰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학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물러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도 못 괴롭혀. 할머니가 지켜줄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할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30년 경영진 생활. 서류 정리는 기본이지. 녹음까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편하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 대단하세요. 오해했어요.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왔습니다. 수진아, 하나만 기억해. 평범한 게 잘못이 아니야. 떳떳하게 살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며느리 건드리는 사람. 앞으로도 가만 안 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편했습니다. 창밖, 별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학교 앞에서 김서연을 봤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빌라 거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발표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저녁 식탁. 남편이 새 사업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김서연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걸 지키는 게 진짜 힘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못 봤던 별.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어서 보이는 별. 명품이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